안녕하세요. 동네병원 안내의사 조원장입니다. 김원장입니다. 발과 발목의 통증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발이 아프신 분이 되게 많잖아요. 애들도 아플 수 있고 어른도 아플 수 있는데, 오늘은 다쳐서 아픈 거 말고 과사용이나 만성적으로 아픈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많이들 아시는 족저근막염, 아킬레스 건염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건데요. 해부학적으로 전족부, 후족부 이렇게 나뉘어요. 병원에 가시게 돼서 이제 발이 아프다라고 설명을 하시게 될 때 뒤꿈치가 아픈지 앞쪽이 아픈지 이거를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 앞쪽이 아플 때도 엄지발가락 쪽이 아픈지 아니면 이 3, 4번 발가락 쪽이 아픈지 이걸 또 설명해 주시면 좋고, 발목 쪽이 같이 아픈지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고, 제일 중요한 게 어떨 때도 아픈지랑 통증의 양상이 어떤지, 이렇게 욱신거리는 통증일지, 체중이 실리면 더 아프다던가 아치면 더 아프다던가 찌릿찌릿한 느낌, 칼로 에인 듯한 느낌, 통증의 양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각각의 질환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진단을 추측해 보기가 좋습니다. 어느 부위에 어떤 상황에서 더 아픈지 얘기해 주시면 병원에서 조금 더 수월하게 진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이 굉장히 많이 이제 알고 계시는 질환명이고, 발이 아프면 보통 이제 이 질환을 가장 먼저 의심을 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뒤꿈치부터 시작되는 통증이 있는데요. 사용량이나 어떤 바닥 상태 이런 거랑 관련이 있고요. 딱딱한 바닥에서 오래 일하시는 분이나 많이 걷는 분, 이런 분들한테 이제 더 호발하게 됩니다. 조금 더 이제 연령이 높은 분한테 많이 생기는 이유는 뒤꿈치에 이런 지방 패드가 있어요. 40대가 넘으면 얇아지고 퇴행성이 일어나서 뒤꿈치 패드가 약간 쿠셔닝을 해주는 그런 구조물인데, 이런 구조물이 얇아지니까 당연히 이제 뒤꿈치 쪽에 더 스트레스가 많이 가게 되겠죠.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가 구조를 살펴보면 이거는 앞쪽이 아픈 거고, 아킬레스 건염은 발 뒤꿈치보다 이 뒤쪽이 아픈 거잖아요. 단단한 실이 이렇게 뼈를 3개를 이제 이어놓은 게 이렇게 당겨져서 일을 하기 때문에 구조물이 역할을 하다가 어느 쪽에서 탈이 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크게 보면 다 연관되어 있는 통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족저근막은 어떤 구조물이냐면 발 뒤꿈치부터 발 앞쪽까지 너림줄이라고 하는데, 오포뉴로시스 그런 구조물이 피부 안쪽, 그러니까 근육보다 더 바깥쪽에 이렇게 있는데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아치를 조금 더 형성해주는 역할을 해요. 아치가 인대로 인해서 이제 유지되기도 하지만, 발가락이 이렇게 들리는 구조물에 요트에 있는 이런 약간 수평도르래 같은 구조물이에요. 발이 들어지면 얘가 더 타이트해지면서 아치가 더 형성되고 조금 더 쿠셔닝을 제공하는, 얘가 어떤 때 더 역할을 하게 되냐면, 발을 사람들이 걸을 때 보행해서 뒤꿈치가 먼저 닿고 그 다음에 앞꿈치가 닿을 때 발가락이 좀 위로 꺾여진 상태에서 닿거든요. 이제 그때 아치가 더 당겨지게 되는 거죠. 요때 발목에 불안정성이 있거나 발목이 근육의 이제 불균형 때문에 바깥쪽으로 돈다거나 안쪽으로 돈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스트레스가 없는 경우보다 더 많이 족저근막에 가게 되면서 염증이 더 생기게 되는데, 염증이 생기는 과정은 스트레스가 갔을 때 이제 조금씩 손상이 가고 낫고 손상이 가고 낫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경계점을 넘어가면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통증은 뒤꿈치부터 시작이 됩니다. 뒤꿈치부터 시작돼서 앞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고요. 이제 좀 만성화되는 경우에 엑스레이를 찍으면 뒤꿈치 쪽에 이렇게 뼈가 좀 자라난 걸 볼 수도 있어요. 염증이 그쪽에서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치료는 딱딱한 바닥이나 아니면 많은 보행량, 이런 생활 습관을 조금 개선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물리치료, 따뜻하게 한다거나 마사지를 한다거나 이런 게 있고요. 병원에서 하는 치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물리치료 같은 걸 기본적으로 하고, 약도 투약을 하고 해결이 안 되면 그쪽에 이제 충격파 같은 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통증이 아주 개선이 안 되면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를 할 수 있는데, 발바닥 스테로이드 주사는 조금 조심스러운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백패드 있잖아요. 주사약이 들어감으로써 지방층이 조금 파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쿠셔닝을 더 없애버리는 효과가 있어서 발 통증이 조금 개선이 안 되고 악화되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다른 걸 좀 해본 다음에 반응이 없을 때 그때 고려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운동량이 많으면 당연히 이제 스트레스가 족저근막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조금 더 유발되는 거는 발목에 불안정성이 있다거나 발목 근육이 이제 불균형이 있어서 이 오른발 기준으로 발바닥이 보이는 쪽으로 도는 게 이제 수피네이션이고,
이렇게 도는 게 프로네이션이라고 하는 움직임인데 이런 움직임들이 비정상적으로 생기면서 더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 족저근막염이 더 생길 수 있다. 이런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네. 자기 왜 신발 보면 한쪽으로 좀 달아있잖아요. 예,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보행 때 그런 게 좀 영향을 줄 수 있고 신발도 족저근막염에 되게 영향을 아, 신발. 네. 지금 들어보면 저는 족저근막염은 아니에요. 한번 요 발의 앞쪽에 한 3번과 4번 사이 거기가 너무 아픈 적이 있었거든. 네, 설명하겠습니다. 3번과 4번 사이 전족부의 발 앞쪽에 3번과 4번 사이에 칼로 에이는 듯한 통증이 칼로 있다거나 에이는 듯했어. 그런 게 있으면 네. 자, 이거는 뭐다? 모톤스 뉴로마, 모톤 신경종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제로바라는 게 3, 4번 사이고 4, 5번 사이도 많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발바닥 뼈 사이로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알 수 없는 이유 혹은 자극을 자꾸 받아서 신경 주변 조직이 이렇게 붙는 거예요. 신경종이 생기게 되는데 신경종이 생기는 상태에서 특히 여자분들 뾰족한 구두를 신으면 안에 뭐가 생겨 있는데 얘가 이렇게 공간이 좁아지면 통증이 더 악화되는 거죠. 근데 그 엑스레이에 안 나오나? 엑스레이에는 신경이 안 나와요. 아. 그래서 나는 진짜 이게 뭔가 정말 큰일이 난 것 같은 통증이 생겨서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 전에 일했던 병원에 찍어봤는데 내 눈에는 뭐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근데 너무 아픈데 당시에 내가 그때 여름이고 되게 얇은 쪼리 플립플랍. 그치 플립플랍. 오, 잘했어. 너무 예뻤지. 그 신발을 포기할 수 없었어. 출퇴근을 그걸로 했는데 걔를 포기하고 정말 운동화로 바꾸면서 이제 좋아지긴 했는데 여자 신발 중에 예쁜 쓰레기가 진짜 많아요. 모톤 신경종이 네. 3, 4번이나 4, 5번 쪽에 이제 생기면 통증이 그렇게 발생할 수 있고요. 이것도 치료는 비슷해요. 그런 거 안 신으시면 되고 보행량 줄이고 먹는 약 드시고 충격파 한다거나 주사 맞는다거나 이거는 이제 뒤꿈치 쪽이 아니기 때문에 주사를 아까보다는 조금 덜 부담스럽게 할 수 근데 있죠. 너무 아플 것 같은 느낌인데. 아픕니다. 발 쪽 주사나 손 쪽 주사는 아파요. 왜냐면 공간이 별로 없어요. 주사약에 들어가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깨나 뭐 이런 데는 공간이 있는데 이런 데는 뭐 다 촘촘히 뭐가 있어서 약이 들어갈 때 굉장히 통증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발이 뭐 간혹 아프기는 한데 아주 아프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발바닥 아프다고 러닝을 잘 못할 때가 있었죠. 그렇죠. 그건 살이 쪄서. 네, 체중이 또 되게 중요해요. 체중이 또 증가된다거나 이제 과체중일 때 또 스트레스가 많이 가니까 족저근막염이 또 생길 수 있죠. 전족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엄지발가락 쪽 발가락이 발과 부착되는 부분 종잡골이라는 뼈가 있어요. 조그맣게 엑스레이 찍어보면 동그란 바둑알 같은 뼈가 하나 있어요. 요거 주변으로 이제 통증이 또 생길 수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염증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족저근막이 그쪽에 부착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쪽 부착 부위에서도 염증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이 걷는 사람이 거기가 아프다. 그러면 그쪽에 이제 스트레스 골절도 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스트레스 골절도 사실은 뭐 똑 부러져 있는 골절도 있지만 골절이라는 게 결국은 계속 스트레스가 가다가 영상의학적으로 연속성이 딱 제거된 상태를 골절이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치료 자체는 운동량을 다시 좀 줄이고 생활 습관을 개선시키는 거기 때문에 발에 통증이 있으면 일단은 사용량을 조금 조절하셔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윤동노 선수가 좀 평발이라고 하셨죠. 평발이 있으면 당연히 프로네이션 상태가 돼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족저근막에 더 스트레스가 많이 가 있는 상태고 아킬레스 건염이랑 족저근막이랑 이렇게 종골을 사이로 양쪽으로 붙어 있잖아요. 이쪽이든 이쪽이든 다 과사용되면 염증이 좀 생길 수 있는데 윤동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 뛸 때 이제 뒤꿈치를 들고 있는 상태로 종아리 근육이 조금 계속 이제 긴장돼 있는 상태로 그런 상태로 아마 운동을 하게 되니까 그런 통증이 아킬레스 건염이든 족저근막염이든 조금 더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런닝 많이 하시는 분들은 족저근막염도 생길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전족부의 통증이 좀 많이 생기거든요. 걸을 때는 뒤꿈치부터 걷게 되는데 뛸 때는 앞꿈치가 먼저 닿게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제일 먼저 받는 부위가 그쪽이 되기 때문에 어느 부위든 다 아플 수 있고 사용이 많아지면 아킬레스 건염이든 족저근막염이든 이 종아리 근육 스트레칭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종아리 근육이 스트레칭이 잘 돼야 아까 말씀드린 발목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조금 제어가 될 수 있고요. 아킬레스건의 스트레스나 혹은 족저근막의 스트레스를 좀 줄일 수 있어서 종아리 근육이 잘 늘어날 수 있게, 족저근막 자체도 마사지나 스트레칭을 해주면 되는데 너무 딱딱한 걸로 하면 오히려 안 좋다고 하고 테니스공 정도의 강도나 아니면 플라스틱 파이프 같은 거, 그런 거 정도로 이렇게, 민다고요? 네,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통증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이 딱 끊어지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끊어지는 부위가 주로 어디 부위냐면 다치는 부위가 근육이랑 힘줄의 이행 부위거든요. 근육 부위가 잘 늘어나고 그러면 운동하실 때 아킬레스건의 스트레스나 손상도 이제 많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통증이 있을 수 있는 상황, 발목의 이런 외측이라던가 내측에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요. 발목의 외측은 힘줄이 지나가는 부위가 있어서 그쪽에 염증이 있으면 아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발목이 손상이 된 이후에 좀 만성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쪽에 이제 활액낭염이 있다거나 인대의 손상으로 인한 염증이 조금 만성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 불안정성이 발견이 되면서 발 뒤꿈치에는 아까 말씀드린 아킬레스 건염이 있을 수 있고, 아킬레스건 아래쪽에도 윤활낭이 있거든요. 윤활낭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 있을 수 있고, 점퍼나 뭐 이런 사람들의 이 수술을 가끔 하는 것 중에 오스트리고눔이라고 해서 뒤꿈치 액세서리 뼈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증상을 일으키지 않지만 이제 운동선수들 중에 점프 동작이 많거나 이런 걸 하는 사람, 혹은 발레리나나 이런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통증이 있는 경우가 좀 있어서 이런 경우에 이제 수술로 제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발목 안쪽에도 액세서리 뼈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흔한 액세서리 뼈고요. 액세서리 나비큘라본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증상이 있을 때 치료를 하게 되고 수술로 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대부분. 발의 통증에 대해서 이제 보다 보면 아주 멀리는 뭐 발가락 통증에 통풍 같은 통증도 있을 수 있고, 발바닥에 굳은 살이 베겨서 아프고 이런 것들 튀는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생활 습관과 관련되죠. 많이 걷거나 딱딱한 바닥, 직업적 혹은 뭐 운동화, 신발 뭐 이런 것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생활 습관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병원에서 조금 더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충격파. 주사가 아프거나 통증이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부위보다는 충격파를 조금 더 권해드리는 편이고, 또 충격파를 하면서 주변 근육의 이완이나 이런 게 좀 될 수 있고, 염증이 있는 부위에 염증을 좀 이렇게 날려주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충격파를 좀 발에 통증이 있을 때 환자분한테 권하는 편입니다. 치료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이게 또 재발도 쉽고 만성화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 통증이 있으시면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건 일단 내가 발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유발 요인을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그걸 먼저 하나 둘씩 이제 교정해 보시고 덜 침습적인 것부터 시작을 하셔서 해결이 안 되면 병원에 오셔서 제가 말씀드린 다른 치료를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동네병원 아는 의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